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샘 카펜터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비즈니스는 사업이 아닌 고된 직장일 뿐이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너도 나도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거 큰 착각이에요. 시스템은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국으로 수많은 강의들을 들으러 다니면서 자동화와 시스템을 직접 배워봤습니다. 근데 기이하게도 제 주변에 있던 사장님들 중 그 대부분은 그 시스템을 자기 매장에 단 하나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자동화 매장 6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요, 무조건 선행해야 되는 진짜 뿌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을요. 내 매장에 자동화 시스템을 세팅하고 싶은 사장님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요, 무조건 이 사명이라는 게 먼저 뇌에 칩처럼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없어도 가게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사명이 다른 말로 하면 존재 목적이에요. 전 세계 시장을 씹어먹는 괴물 같은 기업들은요, 신기할 정도로 돈이 아니라 뼈대 깊은 사명 하나에 미친놈들처럼 집착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코스트코 아시죠? 전 세계 유통판을 뒤흔든 코스트코. 또 이런 얘기하면 지금은 동네 장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기업 얘기를 하고 그러냐, 사명이 밥 먹여줘?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거꾸로 잘못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씨앗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만 보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씨앗이 있는 거라는 거죠.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되고 나서 폼 잡으려고 우리 사명을, 이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종주의 목적을 먼저 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코스트 창업주 제임스 시네갈은 사명이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그냥 고객에게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초극강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 한 줄이 그 사람의 전부였던 거예요. 코스트코에는 세상 어떤 유통기업도 못 따라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브랜드는 마진 14%, 자체 브랜드 커클랜드는 15%, 이 선을 절대 넘지 않습니다. 이게 왜?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대형 마트는요, 인기 상품이 되잖아요, 마진 30-40%까지 붙여버려요. 올립니다. 돈 벌 기회니까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기업인 거잖아요. 근데 코스트코는 아무리 물건이 팔려도 아무리 유행을 해도 이 선을 절대 안 건드립니다. 오히려 대량으로 더 떼와서 원가를 더 내려간 면입니다. 그만큼 내려간 만큼 판매가 또 낮춰버려요. 소비자한테 그대로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들이나 임원들이 미치는 거예요. 마진 조금만 올리면 수조 원인데 왜 이 짓거리를 하냐. 근데 창업주는 그때마다 꺼내는 단 하나의 사명, 최고 품질을 최저가에 준다. 우리는 물건을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다. 회원들한테 가장 싸게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그 신뢰값으로 받는 회원비로 먹고 사는 회사다 라는 사명인 거예요. 돈을 기준으로 장사판을 짠 게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통업을 잡아먹는 괴물이 된 거라는 거죠. 보통 사장들은 돈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면 불안해서 뇌가 흔들리고 타협을 하게 돼요. 당연하죠. 근데 이 괴물들은 자기가 세워둔 사명이라는 원칙에서 단 1mm로 위배되는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타협할지 모르는 아주 멍청한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장이 사명에만 뇌 초점을 딱 맞춰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원칙만 계속 지켜나가니까 뇌의 모든 복잡성이 사라져버리고 의사결정을 극강으로 하니까 단순해지는 거예요. 뇌에 불순물들이 없으니까 매장 안에 명쾌한 질서가 잡히고요. 그 고요하고 단단한 에너지들이 직원들에게도 느껴지게 될 거고, 당연히 그 직원들이 고객들에게도 감지하게끔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가게는 찐이구나. 이거 진짜구나. 고객들이 이걸 몸몸으로 체득하는 순간부터 제발 소문내지 말라고 해도 미친 듯이 소문이 내기 시작되는 거죠. 사장이 밤새워 상세 페이지 만들고 마케팅 기술을 부리지 않아도 고객들이 알아서 돈을 싸들고 줄을 서서 선순환의 휠이 돌아가는 실체가 바로 사명의 힘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기업이니까 사명 타령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완전히 껄꾸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명이 먼저 서명돼야 뇌에 확실한 기준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유통판에서도 안 망하고 괴물처럼 커진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가치와 신용의 인과관계로 움직여요.
내 장사의 존재 목적이 돈이 아니라 사명으로 정렬되는 순간 사장이 매장에 매여 있지 않아도 직원이 알아서 원칙대로 움직이는 진짜 자동화 시스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동네 작은 구멍가게에서 출발해서 국내 브랜딩판을 완전히 뒤흔든 괴물들은 이 사명을 자기 매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착시켜 봤을까요? 2011년에 시작할 때 김한국 대표님은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작은 안경 회사였습니다. 1980년생인 김한국 대표가 안경 사업을 시작한 게 31살 때인 2011년입니다. 그것도 원래 안경 오타쿠였던 것도 아니고요. 안경 업계에 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다가 사내 신사업 공모전에 아이디어 하나를 던진 게 시작이었죠. 돈이 없어서 매장 하나 낼 형편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200만 원의 월세로 가산 디지털 단지 아파트형 공장 하나 구해가지고 커튼 하나 두고 사무실이랑 쇼룸을 나눠 썼다고 합니다. 처음 모델은 집에서 안경을 보내서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반품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실패했다고 해요. 포장비랑 배송비가 감당이 안 돼서 하루 종일 반송된 안경 닦는 일이 전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됐냐고요? 작년 기준 매출 6,150억 원, 14개국의 49개 도시에서 81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습니다. 구멍가게 창고에서 시작한 안경집이 명품 브랜드를 다 제껴버리고 세계로 뻗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다른 안경 브랜드들이 전국 안경점 유통망에 납품하고 세일하고 광고비를 때려 박을 때 이 회사는 정반대로 갔습니다. 할인 자체를 안 해요. 노세일 브랜드입니다. 대신 매장 하나 꾸미는데 몇 천만 원씩 쏟아붓고 그것도 한 달에 2번씩 뒤엎어버려요. 임원들이 이렇게 돈 써서 뭘 언제 돈 버냐라고 물으면 김한국 대표의 대답은 한결같았다고 합니다. 이 공간의 가치가 결국 제품에 그대로 녹아든다고. 그 밑바탕에 있는 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세상을 놀라게 하라. 안경을 팔아서 돈 버는 게 회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경험을 만드는 회사는 거죠. 그러니까 마진을 남기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놀라움을 만드는 데 돈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코스트코가 마진율에 손을 그었다면 젠틀몬스터는 우리가 파는 게 안경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은 거고요.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돈을 기준으로 판을 짠 게 아니라 사명을 기준으로 판을 짰기 때문에 구멍가게가 괴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본질은 사명이라는 말 이제 좀 동감하시나요? 결국 비즈니스는 테크닉이나 도구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에너지를 어디다 정렬시키냐는 싸움입니다. 돈을 기준으로 장사판을 싸면 평생 내 몸뚱아리와 정신만 갈아놓고 공허하게 무너지게 되지만 사명을 기준으로 짜면은 사장이 없어도 매장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진화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발 내 에너지 한계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명이라는 절대적인 원칙을 세팅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매장에 10년 뒤에 실패하기 힘든 진짜 자동화 구조를 짜고 싶은 사장님들을 위해서 제가 현장에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깨달은 사업 기반 체크리스트 3종 미니북을 준비했어요. 더 이상 돈에 세뇌당해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뇌에 작은 균열이라도 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